혼자 사는 40대 김소담 씨.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려 했지만 뜻밖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긴급 생계비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경우에 불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긴급생계비 지원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와 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지원 방법들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긴급복지지원의 긴급생계비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중복지원 방지 규정 때문인데요. 생계급여를 1원이라도 받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의 생계지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규정이 있는 걸까요?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임시적 지원제도입니다.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인 생계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중복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긴급복지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생계지원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은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분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실종되신 경우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한 질병이란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질병을 말합니다. 단순한 외래 진료는 해당되지 않고요. 입원 치료나 수술과 연계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세 번째,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거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가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집이 불에 타거나 홍수, 태풍 등으로 살 곳을 잃게 된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가 끝난 후에도 계속 실직 상태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섯 번째, 휴업이나 폐업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인데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기가 끊긴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도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계지원의 경우 1인 기준 월 73만 500원, 4인 기준 월 187만 2,700원을 최대 6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2회, 주거지원은 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 8,900원 이내에서 최대 12회까지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도 있는데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79만 4,010원, 2인 가구는 294만 9,494원, 3인 가구는 376만 9,015원, 4인 가구는 457만 3,330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금융재산은 가구 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1인 가구는 839만 2천원, 2인 가구는 993만 2천원, 3인 가구는 1,102만 5천원, 4인 가구는 1,209만 7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거지원을 받으려면 금융재산 기준이 조금 더 높아져서 1인 가구는 1,039만 2천원, 2인 가구는 1,193만 2천원, 3인 가구는 1,302만 5천원, 4인 가구는 1,409만 7천원 이하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인 가구인 이소담 씨 가족의 경우를 생각해보죠.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어 한 달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에 해당되므로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소득을 확인해보면
남편의 입원으로 소득이 없어졌고 이소담 씨 혼자 월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3인 가구 기준인 376만 9,015원보다 낮으므로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재산도 전세 보증금 1억 원과 예금 500만 원 정도라면 재산 기준도 만족하죠. 이 경우 의료 지원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남편이 일을 못해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생계 지원도 가능합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54만 1,7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이나 관계인이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지원한 후 나중에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서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이를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라고 하는데 일단 급한 상황을 해결해드린 후 자격 요건을 따져보는 것이죠. 총 72시간 이내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해구호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면 긴급복지지원은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긴급지원은 임시적인 지원이므로 지원이 끝나면 재지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생계지원의 경우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1년, 다른 위기사유로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조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원 결정 후 1개월 내에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서 지원이 적정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기준을 초과했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밝혀지면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비는 받을 수 없더라도 다른 형태의 지원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료비가 부담된다면 의료급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긴급복지지원의 의료지원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 문제가 있다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 지원 프로그램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운영하는 긴급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역별 복지재단의 지원사업 등이 있어요.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긴급생계비는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종류의 긴급복지지원은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복지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복지 정보가 필요한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